자, 여기 서술형 문제 해볼게. 자, 주사기 안에 물이랑 공기를 넣고 누릅니다. 근데 물은 이게 빈틈이 별로 없어요. 사실 있긴 한데 그래도 별로 없어. 그래서 압축이 안 돼. 눌러봤잖아, 그쵸? 근데 공기는 여기 빈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누르면 이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압축이 잘 되는 물질은 공기라고 쓰면 되고, 그 까닭은 기체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이다. 뭐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키워드 다 써야지. 네? 키워드 다 써야지. 키워드 다 쓰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입자 배열이 입자 배열, 뭐 입자 사이에 공간이 많은 배열을 가지고 있어서 그 피스톤을 눌렀을 때 부피가 줄어든다. 뭐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게 이제 요 키워드 다 쓰면은 빈 공간이 많은 입자 배열을 가지고 있어서 배열을 하고 있어서 피스톤을 눌렀을 때 부피가 줄어든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자, 이 실험에서 초콜릿의 상태 변화 두 가지를 쓰시오. 뭐예요? 고체가 액체로 되면은 융에 쓰는 거고, 다시 굳는 거죠? 응고 쓰면 되고, 녹은 초콜릿과 모양 틀에서 굳은 초콜릿의 맛이 보는데 단맛이 같았다라는 것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입자의 성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거 키워드 넣어서 쓰면은 융해와 응고가 일어날 때 입자의 성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그림과 같이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이면 주전자 입구 근처에 하얀 김이 생긴다. 그랬다가 잠시 후 다시 이제 잠시 후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일어나는 세 가지 상태 변화를 순서대로 설명하시오. 봐봐, 여기서 이제 끓어 요때는 기화가 일어나요. 기화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나올 때 여기까지는 기체로 있는데, 여기 있지, 여기는 액화가 일어나요. 액화. 근데 액화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게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다시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기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만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끓을 때 기화, 수증기가 김으로 바뀔 때 액화, 김이 다시 수증기로 바뀔 때 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요 근처는 투명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아직 좀 뜨거운 거야. 여기서 좀 벗어나니까 이제 차가워가지고요, 물방울이 되는 거죠. 자,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만든 액화천연가스인데, 이와 같이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만드는 까닭을 설명하시오. 이게 같은 양이어도 부피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체는 액체보다, 거꾸로 쓰다 미안해. 액체는 기체보다라고 합니다. 액체는 기체보다 부피가 작아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운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드라이아이스를 물에 넣었더니 물속 기포가 발생하였고 주변에 흰 연기가 생겼다. 이때 발생한 기포와 흰 연기를 구성하는 물질은 무엇인지 상태 변화와 함께 이제 써라. 이 같은 게 아니야. 이거 넣잖아. 그럼 여기에 뽀글뽀글 뭐 생겨 이렇게. 이거는 이산화탄소예요. 그 기포는 드라이아이스가 승화, 이때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합니다. 하여 이산화탄소 하여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이다. 기포는 드라이아이스가 승화하여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이고요. 근데 이럴 때 사실 주변에 열을 빼앗아 갑니다. 얘가. 이거는 이제 오늘도 배울 텐데, 주변에서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여기 발생한 이거는 수증기가 응결한 거야. 그리고 흰 연기는 수증기가 액화되어 생긴 물방울이다. 연기가 원래 그 기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연기는 액체 상태인 거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흰 연기는 액체 물방울인 거고, 뽀글뽀글 발생한 기포는 기체 이산화탄소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6번, 물 묻은 유리막대를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 대면 붉게 변해. 이게 염화 코발트 종이의 성질이야. 물이랑 만나면은 푸른색이었던 게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거를 이게 상태 변화를 시킨 애를 가지고 해도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이 한번 끓었다가 다시 물방울이 됐을 텐데, 상태 변화를 시켜도 성질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랑 다 둘 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한다. 일단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걸 뭘 알려주냐?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의 성질에는 변화가 없다. 물의 성질이라고 해도 되고,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에 7번에 비닐봉지에 에탄올을 조금 넣고 입구를 밀봉한 후 따뜻하게 가열하였더니 비닐봉지가 부풀어 올랐다. 맨 처음에는 액체 상태로 넣은 거죠. 액체로.
근데 얘가 기체가 되면서 부피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의 상태 변화와 입자의 배열, 그 부피 관계를 이용해 설명하시오. 에탄올이 기화되어 기체가 되면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우리 조상들은 금속 활자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든 거푸집에 샘물을 부어서 식혔다. 이때 거푸집의 글자 크기와 만들고자 하는 금속 활자 크기를 비교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하시오.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이 금속 활자를 만드는 금속이 뭐 철이나 뭐 이런 거면은 글자가 크기가 거푸집 크기보다 작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 기역자라고 뭐 이렇게 어떤 금속 활자를 만들어야 된다. 거푸집이라고 하는 건 틀을 말하는 거지. 이걸 틀. 여기다가 부어. 맨 처음에는 액체 상태일 때는 이렇게 꽉 차고 있을 텐데,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이게 샘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부피가 줄어들긴 하겠다. 부피가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글자 크기가 조금 작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액체보다 고체가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글씨가 사실 별로 안 예쁘게 돼요. 원래 틀보다 작아지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금속 활자 만들 때 그냥 샘물을 넣지는 않고 좀 이제 금속 중에 비스무트라고 하는 금속이 있어. 비스무트라고 해서 그거는 좀 특이한 애인데, 그 애는 물처럼 응고될 때 부피가 커지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를 써야지 금속 활자가 예쁘게 나오고, 원래는 그냥 보통 샘물을 넣으면은 부피가 약간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크기보다 거푸집의 크기를 크게 해야 돼. 그래야지 얘가 줄어들어서 만들고자 하는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푸집의 크기를 만들고자 하는 크기보다 크게 합니다. 근데 이유는 샘물이 액체 상태인 거죠. 샘물이 응고될 때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특이한 금속이 있긴 있어요. 네. 비스무트라고 하는 금속은 오히려 부피가 커지는 애가 있긴 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잘 모르는 상태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요런 실험도 초등학교 때 우리 다 실험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예. 액체 상태의 촌농이야, 지금 액체 상태의 촌농. 그럼 이제 천천히 식히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거 봤죠, 그쵸, 우리?
예전에 기억나나? 그러니까 고체가 되면 대부분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고체 상태로 변하면은 양초의 질량. 근데 양초 질량은 변하지 않아. 왜냐면 응고가 일어날 때, 응고가 될 때 입자의 종류와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서 질량은 일정이에요. 근데 입자 배열은 규칙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져. 그래서 부피는 감소해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근데 이게 물이 특이한 겁니다. 원래 대부분은 응고가 일어나면 부피가 감소해야 되는데 얼음만 부피가 커져요. 입자가 이제 육각형 구조를 이루면서 내부에 빈 공간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풀죠. 만약에 이게 유리병이었잖아? 그럼 깨져요. 페트병은 그나마 이제 안 깨지고 이제 이렇게 그냥 찌그러지고 마는데 유리병은 깨집니다. 그래서 얼음은 물은이라고 했다. 물은 응고될 때 입자 배열이 빈 공간이 많고 규칙적인 배열이 돼요. 이게 좀 특이한 애지 얘가. 얘는 이제 빈 공간이 많고 규칙적인 배열이 됩니다. 규칙적인 육각형 구조라고 할게요. 육각형 구조가 된다.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부피가 증가해요. 부피가 증가합니다. 부피가 증가하면은 밀도라고 하는 게 작아지는 거여가지고요. 겨울철에 얼음이 얼면 얼음이 물 위에 떠 있어. 그쵸? 얼음판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물보다 얼음이 더 밀도가 작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수중 생태계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그러니까 얼음 낚시하고 막 이러는데 바깥은 추운데 안에는 한 4도씨 정도 유지돼요. 오히려 물 안에가 더 따뜻해. 그래서 요런 얼음의 특징이 엄청 중요해.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만약에 얼음이 더 무겁다 그러면 얼음이 가라앉아야 돼. 밑에 가라앉고 하다 보면은 한겨울 되면은 다 얼어 죽는 거야. 물속에 있는 그 민물 생물들이. 네. 큰일 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했고, 상태 변화 에너지는 조금 이따 하는데 지금은 요 그 대표 유형 문제를 좀 푼 다음에 할게요.